의사소통 기술, 순간적 지연, 일시적 중단, 집단에서. 순간적 지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을 경우 난처해질 수 있다. 즉시 답변을 해야 할 텐데 생각이 나지 않아서이다. 당황할 필요는 없다. 침착히 생각할 여유를 가져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머뭇거리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상대방은 나의 생각이나 의도를 자기 멋대로 해석, 오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잠시 말을 멈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의외의 상황을 맞으면 잠시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이 말한 의도와 상대방이 오해할 가능성, 주변의 환경, 여건을 참작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순간지연 기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잠시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지요? 아니면 지금 물어주신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질문을 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매우 주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고 여유 있게 물어 잠시 생각을 한 후 대답할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일시적 중단, 앞에서 말한 지연은 잠시 늦추는 것이고 중단은 일단 끊는 것이다. 시간 개념이 지연보다 좀 길다. 대화의 양방이 매우 소극적이거나 너무 흥분하여 공격성을 띈 경우 등 발신자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여 대화를 더 끌고 갈 수가 없을 때 취하는 일종의 비상수단이다. 그 원인이 발신자에 있을 수도 수신자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수신자의 주장에 변명의 여지가 없건 어떤 이유로 감정이 격해졌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는 송신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이고 상대가 내 말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펴붓거나 과격한 행동을 취하며 문제와 관련 없는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경우는 수신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에 속한다. 일시적 중단 기법은 순간 지연 기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응용함직한 기법이다. 생각할 여유를 갖자는 의도에서 취해지는 것이다. 실예를 들면 아파트를 살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결정을 서둘 때 사귀던 애인이 결혼을 하자고 서둘지만 자신은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부추기는 가족의 요구에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각자는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 중 중단 기법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쌍방간 이견이나 불화, 공격 등 더 계속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송신자 전달자는 말을 더 이을 수 없는 처지라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지금은 피차 이견차가 크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내일 다시 대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일시적 중단을 선언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 밖에 감정상의 흥분으로 말을 더 이상 이을 수 없을 경우 말을 이어보아야 피차 기분만 상할 뿐인 사태, 서로 지쳐 더 이상 말을 할 의욕을 상실한 상태 등에 처했을 때에도 지금은 서로가 대화를 나눌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내일 다시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역시 일시 중단 기법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는 이렇게 어떤 중대한 결정사항을 당장 확정 지을 수가 없어 몇 시간, 하루나 길게는 한 달, 그 이상 미루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내 자녀의 결혼을 승낙하여야 할지, 반대 의견을 내놓아야 할지 빨리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하루쯤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혹은
며칠 후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모인 후 함께 논의를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미루는 일시적 중단 기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은 아닌 차선의 기법을 자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법을 자주 반복 사용하면 자신이 남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소비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불가피하게 대화를 차후로 미루더라도 너무 길지 않은 게 좋다. 집단에서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의사표시에서 송신자는 수신자 중에서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가 다른 사람까지 긍정,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그 사람에게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여 가급적 그가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비록 그가 적극적 동의는 못하지만 격렬한 반대자는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의견을 물을 경우 다수를 따를 만큼 고분고분해질 수가 있고, 이를 그대로 놓아두면 차후 부정적 반대자 편에 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말하는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를 통하여도 상대의 감정적 상태를 알 수 있다. 급하면 빨리 말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좀 느리게 해야 한다. 말 끝에서 한숨 돌리고 말을 하면 빠른 느낌을 지울 수가 있다. 대중 앞에서의 연설은 아주 천천히 말하는 게 적당한 속도일 수도 있다. 발음이 분명해야 명료할 수 있다. 목소리가 착 가라앉거나 높낮이가 없으면 지루하고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고 부침성이 없는 느낌이 든다. 말의 억양은 환희 정도나 경압, 흥분, 놀람의 높낮이도 나타내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는 눈동작에 관심을 둔다.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 눈길을 자주 주고 그의 방향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으면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볼 곳을 쳐다보는 것이 좋고, 다분하거나 불편할 때에는 느긋하게 전방을 본다. 몸동작이나 안면 표정은 자연스럽게 이야기 주제와 걸맞게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